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0월이 하루 남았네요. 오늘 이제 30일인데 내일 31일이 10월 말일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버밍 그리고 가을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올 가을은 충분하게 가을을 느끼기에 좋은 날씨들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좋은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보니까 요즘 이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하는데, 전번에 잠깐 어느 이제 한기호 의원이죠. 한기호 의원이 문자로 이제 보냈던 내용을 듣고는 저도 약간은 놀랐었습니다. 신원식 이제 국가안보실장에게. 그런데 그게 이제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다는 게 굉장히 문제죠.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분인 모양입니다. 정영현 성장기업부장인데 여성분이십니다.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면서도 좀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갖다 실어놨네요. 요즘 한국 방위 산업은 유례없는 관심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 드론 비행을 비롯해 라이다 센서 기반의 고정밀 지도 제작, 에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사각지대 탐지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산 픽4로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 우주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에는 기술 협력과 완제품 주문이 쇄도하겠다.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해로 이달 중순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에서 열린 한국 방산 스타트업 군사 드론 시연에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해영국 군 관계자들이 찾아와 성능을 확인했다고 한다. 국경 너머에서 2년 8개월째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 나가고 있으니 적군의 무기 지원에 정밀 타격을 가하면서 무기 자원에 아군의 인적 희생이 최소화하는 첨단 무기에 대한 관심이 당연지사했을 것이다. 세간의 시선만 사로잡아도 신이 나는 스타트업과 달리 대기업은 제대로 돈까지 벌고 있다. 올해 방산 픽4의 한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동시에 격화되면서 불안감과 조급함에 빠진 세계 각국에 앞다퉈 무기 확보 및 비축에 나선 결과다. 우리 스타트업이 잘 나오고 대기업이 실적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3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도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70년 넘게 단 하루도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나라의 국민 입장에서는 방산 호황이 일종의 보상 같다는 느낌도 있다.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K방산의 계속 질주가 오랜 세월 누적된 안보 불안과 경제 불합리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현 정권 역시 방산 호황을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이나 애국 지도자 방한 때마다 방산 수출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달 들어 윤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을 때도 방산 수출이 핵심 성과였다. 하지만 방산의 최대 산물인 무기는 어디까지나 무기다. 동전의 양면처럼 방화 보호수단인 동시에 살상과 파괴를 야기하는 위험한 도구다. 인간에 대한 정의 중 하나가 호모 파베는 도구의 인간이긴 하나 가능한 피해야 할 도구가 무기 아니던가. 무기를 많이 만들고 파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민족 상잔으로 3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내고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 우리는 방산이 안보 수단임을 언제나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이제 무기 수출 성과 홍보에서 더 나아가 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분이 글을 쓰면서 제목을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애교적 수사, 즉 말해서 이제 200여 개가 넘는 이 지구상의 나라들하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애교적인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우리 아직 휴전 중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년 전쟁 동안 300여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어요. 뭐 부상자, 사망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남북한이 이제 분단이 고차가 돼가지고 1950년 기준으로 한다면 74년, 휴전으로 한다면 71년 동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이었죠. 많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 아픔을 아직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죠. 이 무기들. 이제 우리가 무기로서 힘이 있다는 이 자체보다도 한 70년 전에 그 가난했고 아무런 기술도 없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원이 또 없죠.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은 지금 하필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한 12,000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는데, 폭풍군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특전 뭐 부대 같은 모양입니다. 가장 센 그러한 병력이 가 있고, 거기에 뭐 지휘관도 지금 뭐 장성이 가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금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무기들이 각국에서, 특히나 지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접전 지역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무기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들뜨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심리전으로 쓰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북한이 우리 휴전 상태고 제1의 적대국은 맞지만은, 적군은 맞지만은 북한 군인들은, 그러나 그 민족은 우리 민족입니다. 몇천 년 동안 같이 한 나라를 구성해왔던. 그런데 거기다 폭격을 가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 18에서 22살짜리들인가? 보통 나이들이 그래요. 여기는 좀 너무 이제 이게 정말로 그 맞는 얘기라면은 조금 오바됐다. 물론 이제 국방을 걱정하고 군에서 장성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아주 악랄하고, 그러나 그 군을 갖다가 통솔하고 있는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이 북한에 우리 18살짜리 얘들이 뭘 알겠습니까? 군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가 있어서 그 애들한테 폭격하면 안 되죠. 실은 이제 저는 심리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거기 한 12,000명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해가지고 얘들이 전혀 접근해보지 못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뭐 자기들 장비를 갖고 있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투항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기로서 거기에 가 있는, 지금 현재 대치 상태고 가장 위험한 그러한 집단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애들한테 포격을 가하고 그 애들을 살상하고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정영현 성장기획부장님도 이런 생각도 갖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언어 구사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차분하게 글을 써놨는데 우리 지금 정치하는 분들 잘 좀 읽어보시고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국익을 해치는, 또 국민들의 정서를 갖다가 자극해 갖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자제하고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